안녕하세요. 주식변수입니다. 주님들과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코오롱 모빌리티 주가가 이제 목요일 날에도 추가적인 좀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코오롱 모빌리티는 일단 딱 차트만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다 끝나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는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는 역사적인 패턴을 보여줘야 되고, 이 역사적 패턴을 지금 현재 이제 유통되는 주식수죠. 이 주식수와 비교했을 때는 강하게 이 역사적 패턴을 만들어 줘야 되는 요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은 무엇인지, 그러면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얼마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는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이죠. 역사적 패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가 매수 기회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가 이제 유통되는 주식수가 50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역사적 패턴을 갱신을 시키면은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역사적인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뭐 다양한 뭐 패턴이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왼어깨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머리죠, 헤드 부분이 나온 다음에 오른 어깨가 나와야지 주가의 고점이 성립이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헤드앤숄더라는 패턴이 이제 뭐 우리가 고점 이 판도끼라고 불리우는 이 RSI보다 상당히 좀 더 높은 신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다른 어떤 종목들처럼 이러한 패턴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지. 왜냐면은 지금 얘가 상장 폐지가 내년 1월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렇다 보니까는 충분한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인 하이젠 RNM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NM의 주가가 이제 올해 1월과 2월 요렇게 지금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푹 죽었죠.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갑자기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시키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 구간이 이제 왼어깨가 되는 부분이고, 이쪽이 이제 머리가 되겠죠. 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푹 눌렸다가 최근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 어깨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어깨 밀리다가 머리 밀리다가 오른 어깨, 이런 식으로 고점 패턴을 크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패턴이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이 패턴을 다 보이긴 합니다. 차트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 로봇 대장주였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갑자기 이제 거래량 수반시키면서 외롭게 만들어줬죠. 그러고 밀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와주고, 자, 머리 밀리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 어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다가 모멘텀 수반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이렇게 그려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앤숄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2020년이었죠. 코로나 당시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주였던 KCTC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때가 이제 5년 전이니까는 신빙성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처럼 상승을 그냥 급격하게 뽑아줬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세왕 뽑아주고 나서 밀렸습니다. 자, 밀렸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들? 거래량이다. 음봉이 세게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다면은, 이거는 주도 세력들이 물량을 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외넉게 발산 이후에 머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넉게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얼마 안 터졌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머리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머리 패턴에서 이제 익절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푹 밀려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바로 오른 어깨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른 어깨를 또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진입을 하면은 약간의 이러한 시간은 걸릴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은 분명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오른 어깨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0년 당시 KCTC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밀렸다가 자 머리 밀렸다가 다시 한번 오른 어깨 이렇게 역사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거는 거의 뭐 단골 손님 약방의 감초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나우로보틱스 신규 상장주였던 이 로봇주도 보시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뽑아졌어요. 왼어깨 자 밀다가 다시 한번 자 머리 밀다가 오른 어깨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뽑아주는 이러한 지금 경향도 있습니다.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까요? 제가 무작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이렇게 나왔다가 밀렸죠. 그렇죠. 그러다가 자 이게 그럼 뭐예요? 왼어깨죠. 첫 상승이 항상 첫 상승이 왼어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치를 자 왼어깨 나오고 나서 자 머리를 또 얘가 길게 뽑아줬죠. 기린처럼 자 머리 길게 뽑아주고 밀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그래서 왼어깨, 머리, 오른 어깨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패턴이 바로 이 헤드앤숄더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여러 종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자 왼어깨 만들어줬죠. 그러다가 밀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길게 뽑아줬죠. 그렇죠. 클로버처럼 머리를 길게 뽑아주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밀리고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이젠 RNM,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뭐 KCTC, 그리고 뭐 클로버 확인했던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 어깨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가 유통 주식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오른 어깨 반등폭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통 주식수가 500만 주도 안 되다 보니까는 오른 어깨가 오히려 머리 수준으로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절대 배제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른 어깨를 보여줘야 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얘가 추가적인 낙폭을 더 뽑아주고 오른 어깨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변수는 되겠죠. 왜냐면은 유통주식수가 적으니까는 주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조금만 매수해도 상한가인데 조금만 매수해도 뭐 이런 그냥 한 번에 상한가는 기본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주식수가 적어서 그래서 조금만 매수하면 상한가뿐만 아니라 맞먹는다라고 하면은 4연상까지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가 그만큼 적어요 지금. 근데 상장 폐지까지는 시간을 아직 오래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변수라고 해봤자 뭐예요? 이제 목요일날 이 저점에서 오른 어깨를 바로 뽑아주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죽여버린 다음에 여기에서 좀 더 숨을 죽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든지 그렇죠. 커봤자 두 가지 패턴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를 굳이 더 만들자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숨을 죽여준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죠. 박스권 기간 조정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띄우는 뭐 요런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방향은 지금 정해져 있는 구간이죠, 여러분. 방향은 정해진 구간이다. 이게 약간의 하방이 주어져도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박스권으로 이런 식으로 가두리 양식 친다 하더라도 방향은 주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자 대응할 가치는 충분하고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구간은 자 우리가 오히려 자 남는 총알만 있다라고 하면은 남는 장사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방에서도 지난 조기 대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조기 대선 때도 제가 보여드린 게 뭐였냐면은 4x4였습니다. 이때 제가 4x4를 이제 5월 14일이었죠. 5월 14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들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코오롱 모빌리티처럼 상승 한번 나왔죠. 그러다가 밀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나왔잖아. 그러면 뭐예요? 밀리고 있는 과정에서 저는 매수. 왜? 오른 어깨를 뽑아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른 어깨를 뽑아줘야 되니까 제가 매수 신호를 전략방에서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른 어깨가 요 정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얘는 좀 약하게 나왔는데 결국 얘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4x4뿐만 아니라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김문수 관련주. 여러분들 김문수 관련주였던 평화홀딩스도 제가 5월 15일 날에
자, 조기 대선 때 잡아드렸는데 이때 당시 대선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이렇게 상승 뽑아주고 죽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내 평단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힘들어요. 근데 요 구간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버텨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도 뭡니까? 머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왼 어깨 푹 밀다가 자, 오른 어깨 머리 나왔죠. 그렇죠. 그럼 머리에 나와서 머리에서 또 밀어주면 뭐예요? 오른 어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공식이랑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5월 15일 날 평화홀딩스도 요렇게 우리가 매수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매수합시다. 그래서 지금 평화홀딩스 이때 이제 김문수 관련주였죠. 김문수 관련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요렇게 떨어지는 요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좀 더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오른 어깨 나왔죠. 그렇죠. 자, 왼 어깨 밀고 머리 밀어주고 이렇게 오른 어깨 그리고 끝. 예,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구간까지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이 주식도 대략 한 30%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략방에서는 이 패턴을 응용한 대응 전략을 뭐 요때부터 조기 대선 시절 때부터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도 제가 좀 챙겨드렸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크라우드웍스. 자, 이것도 뭐 이재명 관련주였죠. 크라우드웍스도.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도 자, 상상 급등 이렇게 나왔어요. 코오롱 모빌리티랑 거의 유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왼 어깨 뽑아주고 뭐다 밀리면은 머리가 나오니까는 우리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머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나왔어요. 그리고 밀려? 자, 그러면 밀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른 어깨가 나오니까. 그냥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라우드웍스도 결국에는 뭐 이때 당시 매수 접근했을 때 유상증자 터져가지고 여기 왼 어깨 나오고 오른 어깨 머리 나오고 그렇게 밀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했단 말이에요. 이때 유상증자 나왔습니다. 이때 주주배정 유상증자 나와서 요렇게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에서도 집요하게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오른 어깨를 이렇게 뽑아주고 그래서 오른 어깨 폭이 이게 이제 유통 주식수랑 굉장히 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유통 주식수마저도 적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폭이 더 강하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도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다가 나오면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패턴을 뽑아줄지는 우리가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뽑아주긴 뽑아줘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는 뭐 이제 지난 조기 대선 때 코오롱 모빌리티와 굉장히 유사한 이런 패턴이 있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응한 흔적이 많잖아요. 평화홀딩스, 크라우드웍스, 나우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은 엑스페릭스는 접근을 안 했죠. 왜? 요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접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음봉에서 요때 거래량이 터지면은 추가적으로 그냥 밀렸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거래량 수반시켜주면서 주가를 더 땡겨줬는데 여기에 음봉의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적잖아요. 여러분 KCTC처럼 자 보시면은 KCTC처럼 요 음봉에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다? 빠르게 이렇게 뽑아준다. 우리가 대응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에서 연휴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왼어깨를 뽑아주는 주식이 있어가지고 조정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머리를 뽑아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정 구간에서는 어떻게 진입을 해야 오른 어깨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연휴간 추석 연휴간 이제 밀착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코오롱 모빌리티 주주분들도 요거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코오롱 모빌리티가 과연 시나리오 흐름상 어디까지 밀리고 반등을 뽑아줄지 그럼 그 가격은 얼마이며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넉넉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데 더 벌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인지. 그럼 여러분들께서 내가 만약 총알만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린다. 10,000원을 이탈한다. 분명 투심 흔들리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도 세력들이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유통 물량이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을 노리고 10,000원 이탈을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수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전략방에서 하나하나 좀 다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제 종목처럼,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주분들이 정말 제가 이제 수익을 본다라는 심정으로 실질적인 대응 안내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연휴간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의 이제 전략 요거 여러분들 모두 다 챙겨 가시고, 이제 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차주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 정말 이해하기 쉽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간 많이 모빌리티 그룹 주주분들이 입장해 주셔가지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입장하셔서 100%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하셔서 모든 대응 전략 방안, 내가 매도는 어디에서 해야 될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매도에 무게를 둬야 돼요. 매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도에 우리가 좀 더 촉각을 기울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영상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이를 토대로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